네, 코스닥이 10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연말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대중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시장 진단부터 해보죠.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월 달 되게 잔인한 달이었고 10월 달이 이제 또 뭐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커졌는데 9월 달을 비교하자면 9월 달은 사고 다발 구간이었고요. 10월 달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비포장 도로인데 비포장과 포장의 지금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은 외국인 매도와 내국인 매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채를 잡고 가느냐인데 그 해석하는 게 똑같은 현상을 두고 지금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했다. 그다음에 달러 강세다. 그다음에 채권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놓고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신흥국들 줄이는데 한국을 좀 줄여야 되겠네. 한국 줄이려고 하면 어디를 줄여야 되냐? 위에 1, 2, 3, 4, 5등 거를 줄여야 된다. 이게 외국인들 시각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은 이거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만 다 나오네. 이거 저가 매수네. 이 싸움이 굉장히 지금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이 고점을 이루는 것은 과연 11월 달에 지금 뭐 다 뭐 90% 가능성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갖고서 하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되냐 아니냐의 이제 문제거든요. 테이퍼링 시작되면 미국 달러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외국에서 다 지금 달러 다시 끌어들여서 자기네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진행을 되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아직도 성장 동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서로 잘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에서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는 환율이 도와준다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네. 비포장 도로를 막 달리고 먼지가 나니까 군용 트럭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차병들이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입을 막으니까 저 중대장님이 보약이야 다 마셔 이러시더라고요. 보약입니까? 네. 지금 비포장 도로 먼지가 보약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보죠. 저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권회사 입사한 게 94년도인데 그 당시에 110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입 사원들이 와서 1100을 찍었다고 축하도 해주고 상여금도 주고 했었는데 27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겨우 3000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3배밖에 안 올랐다. 물론 이제 IMF 때는 이제 300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10배가 올랐지만 결론은 27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는 겨우 3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어떤 게 미래 가치냐.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에 이제 애플이 한 1000배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30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이 시가총액 2700조가 전 세계 주식시장 1.6%밖에 차지하네요. 중국이 한 4.5%, 일본이 한 3%입니다. 결론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주식시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50이었고 중국, 아시아가 이제 한 25, 유럽이 25였는데 이게 비중이 점점 미국이 더 강해진 거죠. 미국이 50에서 60%로 증가하게 되고 한국이 2에서 1.6으로 내려왔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력도 또 세계 최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항상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반반씩 해야 된다. 우리 국민연금도 6대 4로 비중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한국 주식에만 너무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을 꼭 우량한 거 파만 기업들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한 10년 기준으로 넷플릭스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5%로 세계 2위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세계 1위는
독일인데 70%이고 우리가 코로나19가 극복되면서 전 세계 무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크게 성장했죠. 우리가 작년에는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했고 올해는 가장 많이 수출이 증가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예요. 95%라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우리가 지금 대장동에 뭐 1000배 수익 났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1000배 수익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네이버는 액면가가 1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원이니까 약 한 400배 정도 올랐다.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미래 가치, 성장성이 어떤 것이 많이 오를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주, 모바일 관련주로 꼭 주식에 편입해야 되겠고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꼭 편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꼭 자기 주식의 한 60% 이상은 미국을 우량한 주식을 꼭 투자해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 조정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7만 원 이틀에다가 다시 또 하루 만에 7만 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최영호 고문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7만 원 아래서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도 계속 그 전략 유효합니까? 맞췄잖아요. 다시 7만 원으로 올랐죠. 네. 그날도 말씀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순히 메모리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지금 가격 변동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완성업체들의 재고량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요새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분기에 얼만큼 예상되느냐. 근데 네 가지 중에 지금 세 가지는 다 좋아요. 좋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피크아웃이 된 게 아니라 상승세가 과거에 올라왔던 그런 기울기가 아니라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에 좋습니다. 지금 뭐 CPU 바꿔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요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아야 메모리 5%인데 고정 가격 5% 내리는 거는요. 이 양사 간에 구매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싸움 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자체가 방맹이 길게 잡고 가는 주식이지 이걸 단타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쳤잖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다음 방송부터 부채를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부채도사 노릇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우리가 3천 코스피 3천을 놓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매도 이슈를 늘 드러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서구에서 공매도를 가지고 크게 이슈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하는데 역기능보다 순기능도 분명히 더 크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우리는 비탈길이라든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이유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 공매도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유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뭐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중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였는데 대만은 다 풀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공매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은 아주 공매도가 유리하죠. 우리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때 한 달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 30% 폭락했을 때 다 죽는다. 뭐 공매도가 정말 주범이다 이렇게 욕을 했지만 최근에 또 한 10%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보급률 95% 세계 1위입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 그다음에 뭐 통신망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전 세계 어벤져스라든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하고 신작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한국에서 제품을 시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인들이 버그를 잡아내는 겁니다. 문제점만 찾아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소통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지적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영화도 상영하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반응을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러한 막 주식에 대한 투매가 날 때 오히려 사줘야 되는 것이 주식의 정석이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공매도를 좀 쳤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51%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현재 지분이 겨우 2% 줄었습니다. 31%다. 굉장히 뭐 주식이 한 20-30% 내렸지만 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방망이 길게 잡고 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하신 것 한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배 오른 겁니다. 우리가 엄마 아파트는 한 10배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우량한 아파트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이번에 그 네이버와 카카오도 30%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미국도 작년에 코로나 하락을 할 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30%까지 하락을 했지만 또 한 달 안에 바로 100%까지 급등을 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주가를 조정하기 아주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우 네, 공매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요번에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120% 지금 뭐 동의를 하고요. 문제가 대선 주자들이 요번에 공매도 폐지 주장을 일단 이끌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거기가 유리하게 돼 있으니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한 등등의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대선 주자들이 하시는데 공매도는 순수한 기능까지도 다 보시고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공매도의 책임이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증시의 주가 조정은 1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 하는 거는 공급 대란이라든가 미국 긴축 정책이지 공매도 물론 10월 달에 전달에 비해서 16% 올라가면서 눈에 띄게 지금 올라간 점이 있습니다만 공매도 탓으로 하기에는 공매도가 지금 갖고 있는 가격 하락 방지 기능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대선 주자들은 조금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사서 매를 버는 그런 뭐 언행을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좀 뚜렷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손행코님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글쎄요. 일단 좀 안 좋게 나온 거면 호재로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증시 오늘 뭐 빨간색으로 네, 막 넘어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자, 4.9% 이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중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5.5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마사지를 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유명한 이론 중에 빅베스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전임자가 하는 걸 다 털어갖고 요번 달에 넣어서 올라가는 게 한참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북경 올림픽 있죠. 그다음에 가을에 최고 지도부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무원 숫자가 4천만입니다. 4천만 개개인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립을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강하게 갖고 가면서 이 바닥을 지금 다지는 부분에 4.9%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호재 중에 호재가 나오면 4.9% 지금 쳐놓고 경기 부양책을 지금 분명히 이거는 뒤따라 나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프라에 지금 집어넣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중국 증시에서 반응하는 것 등등을 봤을 때는 호재로 보여지고요. 4.9%가 진짜라면요.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1% 떨어질 때마다 200만 이상의 실직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감내하면서 인민을 위한 공동부유를 지금 주창하는 시진핑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디스카운트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4.9%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국의 만약에 이런 성장률 하락 발표를 호재로 본다면 우리 시장에게도 결국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요. 호재인 게 지금
9월 소매 판매가요 4.4% 올랐어요. 그렇죠. 전월 대비해서 막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수출이요 28%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4.9%뭐 이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됐습니다만은 지금 4.9%는 분명히 마사지가 들어간 숫자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요. 골드만삭스가 4.8%를 얘기해서 이번에 그걸 맞췄거든요. 네. 다른 데는 다 5% 이상이었기 때문에 예. 5% 이상은 분명히 나은 숫자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옛날에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 재무부 장관을 했었죠. 제가 이름을 갑자기 헨리 뭐였는데 네. 폴슨 네. 재무장관. 골드만삭스하고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마 4.8, 4.9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번에는 좀 공모주 얘기도 해볼게요. 이제 사상 첫 균등 배정 100%를 실시하게 될 카카오페이가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 예측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뭐 카카오페이는 꼭 청약하셔야 되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청약을 하는데 25일, 26일이죠.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뭐 3억을 투자하나 90만 원을 투자하나 똑같은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 카카오페이는 전략이 많은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또 주주로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9만 원에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제 우리 공모가가 결정되겠지만 9만 원에 결정된다면 저는 뭐 잘 되면 한 100% 수익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3만 9천 원에 공모했다가 한 9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따상 가까이 갔었는데 아마 카카오페이도 그 정도 갈 것이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미래 가치하고 성장성인데 카카오페이는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이 100%입니다. 매년 10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상반기에 카카오페이의 영업이익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돈을 벌면서 성장률도 100%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거든요. 95%.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젖먹이까지도 카카오페이 이제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애기들이 밥 먹을 때 유튜브 보여주면 밥을 잘 먹어요. 막 울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애기까지도 스마트폰을 요즘은 다 부모들이 보여주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꼭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발행시장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반반으로 나누는데 이 발행시장의 IPO로 꼭 청약하셔야지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가 2000년도에 우리가 10,000원에 공모했었고 네이버가 20,000원에 공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해서 이런 우량한 주식을 편입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다. 결론은 이 카카오페이를 꼭 청약하셔가지고 안분 배분을 받아라. 그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90만 원 정도 하면 20주를 청약하게 되고 아마 한 두세 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2, 3일 정도에 한 2, 30, 큰 돈은 못 벌지만 2, 30만 원 안정적인 돈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래서 저는 꼭 청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캐릭터가 7캐릭터가 있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은 카카오의 아주 뭐라 그럴까 대변인 어떤 때는 느낌이 드는데 7명의 캐릭터 이름을 아세요? 저는 7명까지 다 모르겠고 예. 뭐 이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 예.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계열사 한 1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골목 상권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진출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전망을 밝게 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 카카오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매일 사용하지만 카카오도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얘기만 나오면 우리 김대중 교수께서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그 중에 어피치 이 복숭아 닮은 예, 친구가 맞죠. 예, 예. 어피치라는 친구고요. 근데 저를 예, 오늘 복숭아 닮았네. 친구였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어디에 어울리냐면 튜브 정도. 튜브? 오리. 저는 오리입을 꼭 하고 개를 있는. 생각했는데. 예. 저는 곰돌인가요, 그럼? 곰돌이는 라이언이요? 없습니다. 라이언 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은 프로도나 네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카카오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또 이제 거시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 싶거든요. 아까 이 비포장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포장도임에도 불구하고 블럭이 2개나 있어요. 지금 앞에 큰 블럭이. 네. 하나가 넘어야 될 블럭이 물류대란. 그렇죠. 또 하나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가 상승 요인. 이거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이 물류 대란이요 얼마나 미국에서 심각하게 보냐면요 내년도에 경제를 압박을 할 요소를 뽑았는데 1등을 했어요.
45%로. 그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얼마냐면 9%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물류 대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국에서 미국에 물건 붙이면 80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항구라는 LA, 뉴저지, 그다음에 조지아의 서베너까지 하면은 8만 개 컨테이너가 지금 그 앞바다 주차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지금 화물 하역하는 사람들 인력이 30%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내리더라도 그거를 갖고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트럭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수 부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바이든이 긴급 조치를 했죠. 육로로 들어오는 사람도 백신 맞으면은 데려버렸다. 그것 다른 소리가 아니고요. 멕시코에서 운전수 올라오세요. 캐나다에서 내려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풀리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냐. 다들 12개월 이상 걸릴 거라는 지금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교통장관이 지금 이게 말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된다. 인프라 투자하고서 이거 돌아가는데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프라 안에 170억의 항만을 이제 뭐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가서 노동력이 확충될 때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미국 3분기 경제 전망도 사실 예상치가 7%였잖아요. 3%로 내려왔습니다. 순수하게 이 공급망, 특히 이런 운송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게 4% 정도의 지금 공급과 수요를 좀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이든 아마 대통령이라면 넘버원 프라이어티로 책상 위에 붙여놓고서 현안판 보면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갈 길이 먼 게 이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과 세계의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